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명리학계 아이돌 백성 호황이도사입니다. 이걸 좀 올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뭐 사주명리 물상론은 유튜브에도 제가 강의를 많이 띄워놨고 공부를 뭐 강의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좀 어린 시절에 관상 공부, 그 다음에 이제 손금, 수상, 그 다음에 타로 공부도 이제 좀 이렇게 좀 병행해서 해봤고, 그 다음에 뭐 자미두수, 기문둔갑 이런 학문들을 전체적으로 다 한번 섭렵을 이렇게 해봤어요, 쭉. 그게 이제 학문에 대한 이 갈급함이겠죠. 이 해도 끝이 없고, 정말 더 알고 싶고, 누구보다 더 고수반열에 들고 싶다 이거지. 대한민국 최고, 세계 최고가 한번 되고 싶다. 이런 어떤 욕구와 갈망에 이제 책을 파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사주명리 물상론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이 학문적으로 드러내면서 이제 사람들의 또 실관이라는 것을 해주게 된 해가 2012년도예요. 임진년. 물상론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뭐 타이틀을 가지고 사주통배를 이렇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막 귀가 끄덕끄덕 넘어가는 거야. 와, 어떻게 10년 살았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나도 내 자신이 놀랐어요. 와, 내가 이 정도나 되나? 내가 이 정도 반열이 과연 되나? 이런데 내가 내 자신을 알 수 없으니까 이제 상담을 해주면 사람들이 이제 이게 놀라는 듯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야, 이 학문이 정말 대단하구나, 최고구나. 제가 이제 이걸 스승을 모시고 선생님한테 배우고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책 가지고 공부하고 이제 시골 촌놈이다 보니까 산과들을 다니고 자연을 벗삼아서 돌아가는 또 이런 것을 연구하고 또 계속 이제 묵상하는 거죠. 아, 또 왜 그럴까? 그리고 또 책을 통해서도 보고 또 유튜브에 어떤 이런 강의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고하고. 근데 이제 딱 어떤 시점이 딱 있더라고, 시점. 그 기초 책이 딱 그 명리에 기본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기초 책이 요만한 게 딱 있었어. 스님이 쓴 책인데, 사주 공부라는 책인데, 두께가 한 요 정도 되더라고. 그거를 책이 느들느들 해가지고 다 찢어질 정도까지 다 그걸 반복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기초는 이제 알았는데, 실전 통변을 이렇게 또 하려니까 안 들어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책이라는 책을 이제 뭐 혼자서 공부를, 그 당시에는 뭐 누구와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없으니까 혼자서 계속 공부하고 또 인터넷도 찾아보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 근데 이제 유튜브를 우연히 보면서 이 꼭지가 탁 트이는, 숨통이 탁 트이는 강의가 딱 있더만. 그러니까 내한테 맞는 게 뭔가 있어. 이제 밥을 하기 위해서 열기를 쫙 가해놓으면 어느 시점이 되면 연기가 쫙 오르고 이래가지고 밥이 되잖아요, 그죠? 그 시점이 딱 있더만. 그러니까 그만큼 기초라든지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내가 갖춰야 될 어떤 이런 부분에서 해놓으면 어떤 운기의 에너지가 딱 시점과 때가 되니까 그것을 트이게 만드는, 눈앞에 눈을 트이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주를 많이 봐주고 이랬는데, 이제 제 제자들이 이제 뭐 강의도 많이 하고 하다 보면 제 아들이 이제 물어요. 아, 선생님,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보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나한테 와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그럼 내가 숙제를 딱 줘. 1번, 내 말대로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 100명의 사주를 봐라. 100명을 보고 정리를 해라. 정리. 100명을 정리하겠죠? 그죠? 100명 하려면 시간 꽤 걸립니다. 정리해가지고, 이 100명을 사주만 탁 떴지? 연습을 한 장의 종이에다 정리하겠죠? 정리를 한단 말이야. 그때 공부할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사항들을 서로 대화하면서 하겠죠. 한 장짜리, 두 장짜리 만들겠죠. 그리고 사주를 딱 띄우는 순간 이 쓰는 거 안 보고 줄줄줄줄 나오게끔 그렇게 하시오라고 한다. 이것을 100명을 반복하면 트여.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는 제자들마다 다 이렇게
눈을 못 떠가 봉사처럼 당기다가 내 만나가 눈 다 뜨고 하잖아요. 너무 오버인가? 그게 만약 공부의 방법이야. 물리학 박사가요, 책을 엄청나게 읽었어. 대한민국에 있는 사주명리 책은 다 읽었어. 통배는 안 돼. 지식에 사로잡혀가지고. 통배는 안 되는 거야. 뭐야? 실험을 안 했다. 공부라는 기초를 많이 이렇게 닦아놓으면 마치 운동선수가 기초 체력을 키운 것처럼 기초의 베이스가 어디 곳곳에 다 있어. 근데 그것이 현장의 필드 나가가지고 하는 이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말이 안 트이, 첫 마디가 안 트여지는 거야, 첫 마디가. 그것의 연습을 이걸 통해서 해야 돼. 알겠죠? 이거는 굉장히 공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응? 내 나름대로의 노트와 내 나름대로의 필살기가 될 수 있는 걸. 한 사람을 만났을 때 20분 동안, 30분 동안 당신 말하지 마소. 내 혼자 씨부리 볼게요. 해가지고 한 사람이 사주 딱 들고 30분 동안 씨부릴 수 있어야 돼. 이래야 뭡니까? 어느 정도 공부의 반열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다들 이렇게 만나보면 내가 이제 만나는 제자들의 어떤 특징들이 그래요. 공부는 3년에서 5년, 10년. 내가 하여튼 내가 그래. 내 사주가 뭐냐면은 유명한 도사를 키우는 그런 재능을 타고난 내가 이 도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게끔 해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 나만의 공부 수첩이 있어야 돼. 수첩이 있고 그 명조가 100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거를 명조만 탁 보면은 잘 나오게끔. 그래서 그거는 어디서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나왔다 했다는 것이 될 수 있게끔 그 100명만 연습하면요 어디 가도 자신 있습니다. 어떤 사주가 올라와도 자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신 없으면 자기가 외우고 있는 것만 외워도 돼. 그러면서 하나씩 살을 붙여나가야 돼. 이는 공부의 팁. 알겠죠? 자, 오늘 과목은 현공풍수인데, 왜 이 첫 마디에 이공을 했냐면, 공부를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주역까지 해서 다양하게 해봤는데,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이런 학문의 측면에서 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 이거지. 그럼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또 파고들기 시작했어. 해보니까 그 한 분야가 뭐냐면 이 풍수라는 분야. 해답을 제시해 주더라 이런 거예요. 풍수라는 분야가. 그러면 왜 풍수가 해답을 제시를 해 주느냐 말이야. 왜 풍수가? 풍수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이 풍수를 가지고 모든 걸 다 설명하시고 어떤 사주팔자에 버금갈 정도로 통변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물론 그분들은 또 사주팔자 명리에 대한 갈급함들이 있겠지. 근데 명리적인 측면에서 꾸준히 이 공부를 해서 그 갈급함으로 어느 정도 가보니까 이 부분을 채우지 못하고 풀지 못한 하나의 이 공간과 팩트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풍수를 향후에 이제 또 좀 공부를 하고 내가 또 올라야 될 산이라 생각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서혜덕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됐고 또 공부도 같이 제가 배우면서 현공풍수라는 이 학문에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유튜브를 본다든지 하시고 많이 와. 예, 지금 계속 오고 있어 지금. 이제 하다 보면은 실력도 없는 저 사람이 저런 현공풍수 강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이제는 초학자이기 때문에 풍수라는 측면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초학자이기 때문에 하나 기초적인 부분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갈 건데 오늘은 현공풍수의 어떤 입문 기초와 함께 달력, 양력 이 달력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느냐라는 부분을 같이 이제 아주 기초 공부로서 제가 강의를 좀 하고 그래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 현공풍수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 나와서 대중화되기 시작한 게 뭐냐면 1925년도야. 25년도. 이것이 우리나라 학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중국이야, 중국. 중국, 대만, 홍콩. 그 다음에 홍콩이 중국에 반환이 되면서 거기에 공부했던 학자들이 유럽으로 넘어가고 호주로 넘어가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지금 대세가 현공풍수학이 대세가 됐더니 원래 우리나라의 풍수는 삼합풍수, 포태풍수 이런 풍수였어요.
즉 시간과 에너지, 시간과 운의 이런 변화를 차치하고 지금 있는 그 물형, 형국을 보고 풍수를 잡았는데 1925년도에 심시현공학이라고 하는 이 책이 발간되면서 세상에 현공풍수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다 이거지. 이 현공풍수는 구전, 비기로서 비서로서 구전되었어. 입에서 입으로 내 제자만 그 제자에게도 가르쳐 줄 때 수많은 어떤 금은보화 혹은 뭐 집을 몇 채 팔아가지고 올 정도의 돈을 받았을 때 제자로서 이렇게 해서 이 학문이 비기로서 이렇게 이제 전수가 되었다는 얘기죠. 현공풍수가. 그래서 이 현공풍수가 원래 이제 이름이 뭐냐면 애성학, 별이란 말이에요. 애성장법, 현공대계, 그 다음에 뭐 대현공, 오행학 이래서 현공학 이렇게 불려다가 현공풍수로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됐다는 얘기죠. 자, 이 명리와 풍수는 결국은 뭐냐면 우주, 우리가 탄생하고 태어나고 막 태동할 때의 우주의 상태, 그 다음에 천체의 배치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연월 일시에 나타내고 있는 육식갑자의 시간의 포인트가 내가 탁 태어나는 시점, 그 다음에 태동하는 시점, 그리고 씨앗이 뿌려지는 그 시점에 우주의 천체의 에너지와 그 별의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에너지가 주어진다라는 이론이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사주팔자의 글자의 간지로서 에너지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시점에. 이것이 결국 현공풍수하고도 같이 매칭된다 이거예요. 자, 현공풍수가 뭐냐면 자, 현공풍수가 자, 현은 하늘로서 시간적인 의미야. 시간. 자, 내가 차를 우리가 집에 있는 차를 왔다 갔다 운행하고 이래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차가 철판도 부식이 되고 또 그 차의 어떤 그런 에너지가 소모되면서 연한이 가죠. 그죠? 시간이라는 개념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기존에 있던 이 사물도 변화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것이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것이 나에게 독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시간에 따라서 이 물질이라든지 물체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에너지성이 어떻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위치인 거야. 현재 놓여져 있는 위치, 이 위치에서 차지하고 있는 힘의 에너지가 어떤 것이냐라는 거지. 그래서 시간과 위치, 공간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현공풍수다. 자, 현공풍수는 우리나라에는 1990년도부터 이 학문이 활성화되고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현공풍수는 우리 고유의 학문은 아니에요. 1990년도 대만에서 우리 이제 최명호 선생이라는 이분이 이제 최초로 가져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대만이라든지 홍콩에서 이런 선생님들의 학문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비기가 우리가 1990년도부터 이 학문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는 게 책으로 나오고 저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섞어서 현공풍수가 되었는데 이것은 1990년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서서히 공부가 되고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자, 시간이라는 개념은 뭐냐 이게? 시간은 뭐냐 이게? 시간은 자, 우리가 사주팔자에서 연월 일시를 통해서 포인트를 잡는데 현공풍수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쭉 이렇게 봤을 때 과연 내가 어떤 시간을 내가 가고 있느냐를 봤을 때 이 북두칠성 플러스 별 2개 그래서 구성이 됐어. 이 구성이 내가 놓여져 있는 이 시간이 언제 어떤 시간이냐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이 구성이에요. 구성하기. 자, 왜 그러냐 하면 별, 북극성이 여기 있죠. 북극성이 이 천구의 중심이 되는 거라.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이 이렇게 돌아. 자, 사진을 찍는 사진사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필름을 딱 열어놓으면 북극성 요걸 중심으로가 별이 어떻게 회전하는 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북극성이 중심인데 이 중심에 있는 여기에 북두칠성이 어떤 방향에 놓여지느냐라는 걸 통해서 내 시기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공풍수는 이 9개 북두칠성 플러스 별 2개의 구성학을 통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을 해내요. 시간. 이 별을 통해서. 알겠죠? 자, 첫 번째, 구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간을 측정한다.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그러면은 내가 이 위치에 놓여있다. 자, 이 위치에 놓여져 있는데, 그럼 이 위치에 놓여져 있는 것이 어떤 방위와 좌향에 놓여져 있는가를 봐야 되겠지. 그걸 뭐로 한다? 나경패철. 자, 구성이라는 별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상황과 어떤 위치, 어떤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요거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나경과 패철을 통해서 여기에 놓여져 있는 이 사물이 어떤 위치해 있는가를 본다 이거지. 그래서 이 나경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국이 있어, 국. 그럼 이 놓여져 있는 이것은 어떤 국이냐? 국이냐에서 네 개의 국이 있어, 네 개의 국. 네 개의 국이 있어. 자, 이거를 다 설명하면 오늘 이제 하니까 뭐 별 재미도 없고 좀 힘드니까 우선 알아두시라 이거지. 현공풍수를 알기 위해서는 구성학을 통해서 그 시간의 개념을 파악을 해야 된다. 구성학. 요거는 다음 시간에 구성학의 개념을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구성학과 그 다음에 내가 놓여져 있는 땅에서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뭐다? 도구가 나경이나 패철이다. 나경, 패철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이 별이 놓인 위치와 나경, 패철을 통한 위치를 잡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떤 국에 속하느냐? 네 개의 국이 있어. 네 개의 국. 왕산, 왕양, 상산, 하수, 그 다음에 쌍성회자, 상성회양이라고 하는 네 개의 국이 있어요. 이 국에 이렇게 시간과 위치에 놓였는 것이 합당한 국에 놓여져 있는가? 라는 것을 측정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면서 이 구성학이라고 하는 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별이 중요하냐? 이 별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된 게 뭐냐면 달력. 이 달력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사주명리 공부하고 또 이 음력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동양의 문화권에 놓였지만 양력의 달력이 어떻게 생성되어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에 와 있느냐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 명리적으로 우리가 시점을 잡아야 되는데 달력이 나오는 대로 그냥 지금은 뭐냐면은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날짜 시간만 찍으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달력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이거야. 양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음력을 썼어. 자, 음력이 1년에 며칠입니까? 1년 354일에서 355일이라 1년이 음력은. 이게 태음력. 그죠? 자, 음력은 우리의 태음력, 즉 달이 왜 이렇게 나오냐면 이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 우주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지구를 둘러싼 달이 지구에 공전하죠. 요 자리에서 요 자리로 딱 오는 게 27점 얼마 걸려. 근데 지구가 공전하지. 응? 공전하니까 지구가 요만큼 옮기니까 이것이 옮기는 게 29점 얼마야. 그래서 달은 29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공전을 해. 그래서 1년을 쳐보니까 얼마? 354일 내지 355일. 그러면 365일과 354 하면 한 10일에서 11일 차이 나죠. 3년이 지나니까 윤달을 만들잖아, 윤달. 그래서 윤달이 생긴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력으로 갑니다.
양력이, 자, 이거는 기원전으로 이제 거슬러 가야 되는데, 이집트 나일강, 이집트의 나일강이 범람하는 거야. BC 이제 막 거의 뭐 한 200년, 300년 이때부터 나일강이 범람하는데, 나일강이 범람해가지고 그 일대를 싹 쓸어가 버린단 말이야. 딱 시기만 되면, 어느 때만 되면. 그래서 그게 천문학자들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겠지. 야, 도대체 이게 뭐지? 왜 이 시기만 되면 이렇지? 라고 연구하던 끝에 나일강이 범람해가지고 쓸어갈 때 딱 보니까 별이 하나 딱 떠. 딱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 별이 뭐냐면은 시리우스 별이야, 시리우스. 시리우스라는 별이 저 위치에 딱 하니까 나일강이 쓸고 가는 거라. 그래서 천문학적으로 별과 계절과 그 다음에 시기를 연구를 했죠. 연구를 딱 하니까 365점, 자, 이집트에서 연구한 거예요. 365.25가 나온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구와 태양을 돌면서 만들어내는 1년이 뭐냐면은 1년은 12개월, 1년은 12개월이고 그 다음에 52주예요. 365.2422라. 정확합니다. 이게 정확한 1년에 한 바퀴, 이거는 외워두세요. 이거는 하나의 지식적인 배수니까. 1년에 12달, 12주, 52주, 그 다음에 365.242인 거라.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정확한 천문적인 어떤 천문적으로 정확한 1년이죠, 그죠? 근데 이집트에서는 별과 천문학을 공부해서 요 정도까지 거의 정교하죠. 얼마나 정교하냐 이게. 이렇게까지 이집트에서는 이 시리우스 별이 뜨는 것을 보면서 1년을 이렇게 잡았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역법과 달력과 그 다음에 이 시기를 잡아내는 것은 왕의 권력이야. 왕의 권력이자 왕이 다스리고 치수하고 다스리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게 뭐냐면 이 역법적인 시기를 정확하게 잡아서 공물을 뿌리고 추수하고 거둬들이는 것을 정확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통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 시기에. 그래서 이집트에서 365일 25 정도로 이렇게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운영을 해왔다 이거지. 자, 그러다가 로마에서 로마에 그 율리시스 카이사르 들어봤을 거예요. 율리시스 카이사르라는 이 사람이 이집트에 정벌을 가. 이집트를 잡아먹으러 가. 이때 로마는 1년이 10달이에요, 10달. 10달에 마지막 달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가지고 12달을 만들어. 공식적으로 10달이야. 왜 이러냐면 이것이 왕 지멋대로라. 대제관의 지멋대로라. 여기다 붙이면은 자기가 통치하는 그 날이 더 길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이 시기만 하더라도 로마는 이 달력의 체계를 통해서 통치와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았다. 그래서 율리시스 카이사르가 이집트에 원정을 가서 딱 보니까 얘네들이 1년을 365 이래가지고 역법의 체계로서 책령으로서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BC 46년이에요. 그래서 돌아와서 365일을 딱 1년의 날수로 딱 만들어, 이 사람이. 자, 만들었는데 율리시스 카이사르가 이때 만들면서 이제 자, 우리가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있을 때 1월달은 몇 개가 있습니까? 31개 있죠. 이때는 28에서 29 있죠. 요때는 30일 있죠. 요때 30일 있죠. 요때까지는 뭐냐면 홀수달은 이제 요때 율리시스 카이사르가 원정에서 돌아와서 달력을 만들 때 홀수달은 31일.
계속 만들었어. 요때는 29일로 딱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이제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보세요. 365.2422가 요렇게 실제로 되돌아가는 거잖아. 근데 365일을 1년을 해봤잖아. 그러니까 요만큼이 되돌아가겠죠. 요만큼이 되돌아가니까 요만큼 곱하기 4를 딱 하면 얼마? 0.998인가 9%면 0.968 0.968이 나오는 거야. 365일 242일 해가 되돌아가는데 1년을 365일로 해보니까 4년을 곱하니까 0.968로 하루가 더 들어가버리죠. 그래서 2월 달에 29일로 했는 거예요. 29일로 하고 30일, 30일, 29, 30일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왕. 자, 그래,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아우구스 카이사르. 아우구스 카이사르가 이 사람이 자기 생일이 8월달인 거야. 생일이. 그래서 생일이 8월달 하니까 야, 7월달에 31일인데 내 것도 31일로 해. 이랬었어. 그러면 9월달도 31일이잖아. 무슨 말 이해되죠? 야, 그래서 이 31일을 2월달에서 빼와봐. 빼오고 9월달이 31일인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뒤에부터는 바꿔 이래 보는 거야. 30일. 10월달에 31일. 짝수 홀수를 바꿔보는 거라.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아우구스잖아. 아우구스 8월달을 오구스트를. 오구스트를. 7월은 뭡니까? 7월은 줄라이잖아. 줄라이가 율리시스. 원래 이름이 Julius. 율리시스. 그래서 달력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고 권력화한 거야. 이거를. 무슨 말 이해되죠? 그래서 28일인데 자 봅시다. 365.242가 원래 돌아가려는데 362 그러니까 하루가 더 많아졌잖아요. 그죠? 그거를 4년마다 하루를 더해줘. 어디에다가? 2월달에. 그래서 2월달에 28일이 될 때가 있고 29일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4년마다 2월달이 29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9일이 든 해를 윤년이라고 해요. 윤년. 이해됩니까? 그래서 달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왔는데 또 문제가 또 있네. 이래가 문제가 끝나면 모르겠는데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0.968하고 1하고 차이가 또 있잖아. (0.968) 차이가 나는데 하루를 좁혔잖아. 그죠? 그러면 요만큼 지금 모자라죠. 그죠? 자, 이 모자란 게 뭐냐면 이 모자라는 것을 0.0078 차이가 나. 0.0078. 이것을 128년이 딱 지나니까 0.998 또 하루가 차이 나는 거야. 128년마다 하루가 차이 나. 그러면 BC 46년 이후에 쭉 몇백 년이 흘러가지고 또 보니까 이것이 꽤 차이 나겠죠. 이것이 문제가 언제부터 발생했냐면 16세기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라. 16세기에 우리가 24절기 있죠. 24절기는 절기에 춘분과 서양에서는 춘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춘분은 뭡니까? 밤과 낮의 길이가 어떻게 같아지지? 추분도 마찬가지잖아. 추분도. 서양 기독교에서는 춘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
왜? 부활절을 따지는 하나의 중심이 되는 게 춘분이었다는 거예요. 이 하루 차이가 16세기가 딱 되니까 열흘 넘게 차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레고리 왕이 이거 문제다. 기독교 부활절을 정하는 춘분이 3월 21일 내지 3월 22일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10일이 앞당겨져 가지고 3월 11일이 춘분이 돼본 거예요. 이 하루하루, 이 128년 만에 차이 나는 하루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바르는 현재의 달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1582년에 교황 그레고리 13세가 새로운 달력을 만드시오 그런다고. 그 새로운 달력이 이제 달력위원회를 또 만들어. 독일의 수학자 클라비우스라는 사람이 달력위원회의 위원장이 돼가지고 현재의 이제 달력을 이렇게 만들게 돼. 그래서 그 달력을 어떻게 정리했냐? 현재 쓰고 있는 이 그레고리력 있죠. 그레고리력의 달력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1년에 365일을 정하고 4년마다 뭘 뒀다? 그렇지, 윤년 뒀다. 2월 29일 날 태어난 사람은 지 생일을 언제 한번 찾습니까? 4년마다 찾는 게라. 윤년을 뒀다. 자, 그 다음에 0.0078을 4년을 모아가지고, 이게 또 뭐냐면, 이거 이제 뭐 얘기하면 또 복잡해서 하니까 그렇고, 뭐 4의 배수로 해가지고, 이게 또 4,000년 이렇게 하다 보면, 4,000년 만에 또 하루가 차이 나는 거라. 그러면 4,000년, 8,000년마다 또 교정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달력이라고 하는 이것도 아주 정교하지는 않다 이거지. 지구가 태양을 돌아가는 게 365일이 아니라 2422라는 그 날짜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교정 작업을 해야 되고 평년과 윤년을 맞춰야 되고. 자, 음력을 봅시다. 354일 내지 355일인데 윤달을 두는 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383일, 384일이 되는 거야. 1년이. 윤달이 들어가는 음력은 1년이 383일, 384일이 되는 때가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사주팔자 물으러 왔는데 음력 5월 8일입니다 하고 음력 윤달 5월 8일입니다 하고 어떻습니까? 확실히 차이 나지. 그러니까 윤달의 개념을 정확하게 집어넣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 양력에서도 양력을 찍을 때 양력을 그냥 가면은 이 음력으로 돌리면 윤달이 되는데 음력은 반드시 이 윤이라는 게 들어가줘야 한 달 콩달 때 들어갔잖아. 그죠? 그래서 천기와 그리고 운행의 그 별들의 값의 에너지를 매칭시키는 작업을 한다. 이것이 올바르지 않으면 올바른 명리학적인 통별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별 재미없나? 아니, 내가 왜 이걸 하게 됐냐면, 풍수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음력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양력에 대한 지식과 양력이 어떻게 해서 생겼으며, 그 양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부분에 지식적인 베이스가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력에 관련되어 있는 책과 유튜브 동영상이라도 이걸 다 디벼봤지. 디벼보니까, 양력을 달을 만드는 시스템과 체계가 요렇게 돼 있다는 것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건 역시도 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것을 알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됐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현공풍수의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어떤 그런 학문인데, 시간을 뽑아내는 구성학의 어떤 별의 모양과 별의 관점을 우선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별에 관련되는 지식적인 베이스.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 구성학의 별이 움직이는데 어떤 시스템 체계에서 움직이고 어떤 궤가 되어 있으면 이것이 어떻게 비성반으로서 놓여진다는 것의 기초적인 것을 알아야 돼. 알겠죠? 요거는 내가 다음 강의에 진행을 해서 구성을 또 아시는 분들 있어요. 아시는 분들한테 쉬운데
근데 이것을 풍수와 구성학의 관점에서 같이 매칭해서 공부하려고 하면 이건 또 뭐 기초적인 부분은 또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구성학의 이 비성반을 만드는 요것을 다음 강의에서 제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4방위, 나경을 포함한 24방위가 집안 정침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고, 그것이 또한 사국, 이 국에 어떻게 배치되어서 이것을 좌향을 읽어내고 또 합국인지 불합국인지를 통해서 이 풍수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딱 잡아낼 수 있는 게 그거라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기초적인 어떤 그런 별의 관점에서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명리적인 공부라든지 풍수에서 별의 위치와 별의 천체의 운행의 어떤 그런 에너지가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기초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어떤 달력의 역법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고, 다음 강의에서는 전공풍수의 비성반을 만드는 구성의 배치를 통해서 비성반을 만드는 그거를 제가 다음 시간에는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5분간 휴식하시고.